노년이 되면 가족조차 등 돌리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권위적인 태도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일부 남자들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집에서 지위나 권력을 내세우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권위적인 사람은 가정에서 남아있을 때 구성원들에게 꼰대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어린 게 뭘 알아라며 나이를 내세워 고집을 부린다든지 나 때는 말이야라며 본인의 생각을 강요하는 경우 주변 사람들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외나무다리에서 70 먹은 노인과 17살 먹은 처녀가 만났다고 합니다. 누가 한 명 뒤로 빠져야 할 상황에 노인이 먼저 일갈합니다. 야, 어른이 가면 길을 비켜야지. 그러자 처녀가 말합니다. 왜 내가 비켜요? 화가 난 노인이 너는 장유유서도 몰라? 라고 합니다. 처녀가 어쩔 줄 몰라서 우물쭈물하고 있으니 노인이 말합니다. 장유유서란 어른과 아이 사이에 질서와 서열이 있는 것이다. 그러자 17살 먹은 처녀가 말합니다. 그럼 할아버지, 이거 모르세요? 뭐? 레이디 퍼스트요. 이것이 현재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서양과 동양의 문화가 얽혀서 지금은 어떠한 권위만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것이 가족이 등 돌리는 원인 중 첫째입니다. 둘째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원활하게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예전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나 매로 때리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자식이 잘못해서 아버지가 체벌을 했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민주국가에서 이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또 예전에는 설거지나 밥 같은 집안일은 여자들이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문화도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 어느 부부가 설거지 때문에 부부 싸움을 해서 이혼까지 갔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설거지 때문에 싸웠냐 물었더니 말 한마디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TV를 보다 말고 여보 당신도 TV 좀 봐. 내가 설거지 해줄게 하며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러 가니까 듣고 있던 아내가 대뜸 여보 당신 말 조심해 라고 합니다. 남편이 당황하여 왜? 하고 물으니 내가 설거지 할 게지 왜 해줄게야. 설거지를 여자만 하라는 법이 있어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도 지지 않고 내가 해주는 거지. 내가 언제 설거지 하는 거 봤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싸움이 나서 결국 이혼까지 갔다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에게 환영받는 삶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은퇴하고도 일을 하면 됩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가족들은 그동안 돈 버느라 고생했으니 남은 인생은 여유 있고 풍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외국 여행도 한 번씩 하고 주말에는 외식도 하면서 말이죠. 은퇴를 했는데도 삶의 여유가 없다면 가족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노년을 보내고 싶다면 몇 시간이라도 일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게 되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 활동하지 않으면 빨리 늙게 됩니다. 은퇴했다고 하루 세끼 집에서 밥 해주기만을 바라면서 소위 삼식이처럼 집에만 있으면 가족의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취미활동도 해야 되고 사회봉사활동도 해야 합니다. 사교활동으로 특히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도 하고 유튜브를 하지 않더라도 보기도 하고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세상과 트렌드에 맞게 살아야 가족이 환영합니다. 요즘 나이 들었다고 옹고집으로 폴더폰 가지고 다니면서 카톡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해가는데 자기 생각에만 갇혀있는 사람은 가족들에게 꼰대 소리 듣고 환영받지 못합니다. 노후 대비를 자식들이 해주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자식도 남입니다. 예전 농경사회였을 때는 농토가 재산이다 보니 아버지가 죽으면 농토는 맏아들이 가집니다. 그러니까 모두 아들 낳기를 바라고 맏아들은 죽을 때까지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는 자식도 남이고 상속받는 것도 전부 똑같이 나눠 갖게 되고 시집간 딸에게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어디로 갈까요? 자식들이 아니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야 합니다. 가족들이 언제까지나 나를 케어해주고 보호해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환영받는 일이 아닙니다. 다양한 매체에서 은퇴 후 실패 없는 노년을 위해서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원하지 않아도 누구나 은퇴는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소위 5060 세대에게는 어떤 노년 리스크가 생길까요? 첫째, 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번째 경제대국인데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도 1위라고 합니다. 노인들이 불행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연금이 충분합니까?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이 있습니까? 통장에 현금이 있습니까? 늙을수록 돈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첫 번째 리스크입니다. 두 번째는 오래 사는 것입니다. 장수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오래 살면서 건강이 나쁘다면 다 소용없습니다. 가난하고 병 있고 소외되고 고독한데 나이만 먹어서 뭐합니까? 이것은 오히려 비극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두 번째 리스크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이 많은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시간이 많아집니다.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은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인데 그 시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느 사람은 시간이 너무 안 가서 걱정이고 어느 사람은 할 일이 많아 바빠서 죽겠다 합니다. 시간이 많다 보니 할 일이 없어 외롭고 우울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시간이 많은 것이 세 번째 리스크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돈이 없는 리스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후 자금은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스스로 노후 자금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개인연금이나 주택연금 같은 연금이 우선 바탕이 되고 그 다음 부동산을 한다거나 주식을 하는 등 분산 투자해서 안정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노후 자금 관리의 핵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노후에 파산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인 중 한 명은 자녀 3남매를 모두 대학까지 가르치고 결혼까지 시키느라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은퇴하고 노후 자금을 만들기 위해 빚을 내서 프랜차이즈 치킨 가게를 열었습니다. 경험도 없는데 점주님들은 매달 평균 500 이상은 무조건 벌 수 있다는 본사 직원 말만 믿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오픈하고 몇 달 해보니 본사에 로얄티 주고 월세 내고 알바비 주고 나니 남는 게 없어서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코로나를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늙어서 무리하게 투자하면 집안이 망합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상관없습니다. 내가 1, 2억 잃어도 사는데 전혀 문제 없는 사람들은 투자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퇴직하고 퇴직금 정도밖에는 남은 것이 없는데 지인 말만 믿고 무리하게 투자했다가는 가족 전체가 폭망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젊어서는 실패해도 재기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고 실패하면 이제 탄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험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회사에 투자해서 이자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2번, 3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다 노후에 가지고 있던 돈까지 모두 잃게 되면 화병으로 술 먹고 인생 망치고 가정의 불행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경제 투자는 금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건강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건강해야 돈도 지키고 명예도 모두 지킬 수 있는데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예방관리가 치료보다 낫습니다. 꾸준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 골라 먹고 영양 보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이나 암보험, 자동차보험 같은 보험도 잘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할 때 보니까 입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보험이 없었던 부모님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뒤늦게 보험을 가입하려고 보니 한 번 걸린 병은 보험도 되지 않고 나이가 80이 넘으니 이제 보험을 들고 싶어도 못 듭니다. 누구나 병에 걸립니다. 안 걸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미리 준비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프면 일반 병원에 가든 한의원에 가든 대체의학을 하든 간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돈 버느라 건강 해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겁니다. 아픈 후에 다시 건강을 되찾으려고 돈을 써도 그때는 늦습니다. 그러니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시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위에 진짜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진짜 친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새벽 2시에 전화해도 왜 전화했느냐고 화내지 않고 무슨 일 있냐 하고 걱정해주는 친구, 10,000원만 있어도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품위 유지하고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고 해야 될 일도 적당히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돈이 많이 없더라도 노후를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에 행복해지는 비결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남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수 이명웅을 참 좋아합니다. 모 프로그램에서 제가 응원하던 이명웅이 우승하여 눈물을 쏟을 때 저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 친구 우승하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왜 나까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야구도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남이 기쁠 때 기뻐하는 것, 이것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하는 것, 이것은 설령 내가 기쁜 일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에게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마음으로 교류하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말자입니다. 우리는 늘 남과 나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옆집 아이와 비교하고 나이 들어서는 옆집 남편, 부인과 비교합니다. 이런 비교에서 갈등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죄악이 나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월등히 나아지고 싶은 욕망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삶에 충실할 때 나로서 순수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진달래는 진달래답게 피면 되고 민들레는 민들레답게 피면 됩니다. 그냥 나답게 살면 됩니다. 세 번째는 가족을 돌보고 사랑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입조심하지 않으면 행복한 노후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말입니다.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상대방의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집에서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오늘 하루 힘들었지, 오늘도 수고했어와 같은 위로의 말은 빡빡한 우리의 인생에서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인정하든 격려하든 칭찬하든 북돋아 주는 일은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인생은 장기전입니다. 초조하거나 서두르지 말고 황소걸음으로 뚜벅뚜벅 멀리 보고 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기쁜 일, 슬픈 일, 희노애락이 연속됩니다. 우리의 1년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각각 다릅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면 무덥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듯이 대자연의 순리처럼 인간도 마찬가지로 내가 겪은 슬픔, 내가 겪은 아픔, 내가 겪은 아쉬움, 내가 겪은 외로움들도 모두가 다 겪는 일일 뿐입니다. 그러니 늘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여기며 오늘이 내 생애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괴롭다면 이것도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밝은 미래를 꿈꾸면서 두려움 없이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나간다면 분명 후회 없는 노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오늘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분들께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